네, 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도 창세 신화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신화 그러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물론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시작이 그럽니다. 혼돈과 암흑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빛 있을 아니 빛 있고 물 있을 아니 물 있고 뭐 땅 생기고 하죠. 그러면서 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성경인데 그게 무슨 신화냐? 예, 종교에 나오는 이야기와 신화는 종이 반장 차이도 안 됩니다. 어차피 신화, 신자가 바로 그렇죠. 신을 이야기하는 얘기죠. 또 신화 그러면 가짜다, 꾸며낸 거다 하는데 실제 신화학자들이 정리한 신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대에 그 고대인들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반영한 나름대로 역사 기술의 방법일 뿐입니다.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또 어떤 객관적 사고, 어떤 또 이제 경험적 사고를 중시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야말로 있었던 얘기 또는 이슴직했던 얘기들을 신격화시켜서 아무래도 주인공은 좀 대단한 위인이니까 그야말로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신격화시키죠. 그런 가운데 창작된 게 또는 정리된 것이 신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볼 때 바로 종교 경전에 나오는 고대 이야기도 좀 솔직히 과장된 면이 있죠. 뭐 신적인 이야기. 물론 요즘도 뭐 연예인보다도 프로 스포츠 선수 중에서 정말 잘하면 신격화시키잖아요. 야구의 신, 축구의 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화입니다. 그 성경도 신화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또 요거는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또는 로마 신화 그러죠.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뺏겼으니까 거의 같은 겁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도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지의 신, 땅의 신 가이아입니다. 이 가이아가 하늘의 신 우르노스와 결합해서 사람을 탄생시킵니다. 그 사람이 티탄, 거인족이죠. 바로 육남, 육녀의 티탄을 탄생시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냥 신화라서 가짜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그리스 신화 중에서 그 유명한 트로이 신화. 그 트로이 신화가 신화였지만은 트로이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역사가 돼버렸죠. 그렇죠. 있었던 역사를 바로 꾸며내면서 신격화시켜서 그 트로이 전쟁에서 영웅들을 아예 막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죠. 그게 신화입니다. 그 신화 자체는 전부 가짜도 아니고 전부 또 그대로 진짜라도 할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던 얘기 또는 이슴직했던 얘기를 신격화시킨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동양의 중국의 반고설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 반고설화도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나오는데 몇 가지 본이 있는데 대체로 반고가 혼돈의 알 속에서 있다가 도끼를 들어서 그 알을 깨고 나왔답니다. 깨고 나와보니까 그 당시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반고가 하늘을 들어올립니다. 엄청난 거인입니다. 들어올렸는데 잠시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18,000년 동안 들어올렸답니다. 물론 이거 신화니까 그렇지만 중국 뻥이죠. 원래 중국이 좀 뻥이 좀 세죠. 예, 그렇게 18,000년 동안 들어올렸더니 드디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고가 완전히 하늘과 땅이 분리됐지만은 너무 피곤해서 쉬다가 죽습니다. 그 반고 죽은 시체에서 책이 나와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또 뼈와 살은 산이 되고 들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벌레들이 나와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무슨 사람이 반고 시체에 나온 벌레냐? 그러니까 신화지요.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고대인들이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가치관,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신화를 만들었나,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국 반고 신화보다 조금 뒤지만은
여와와 복희 신화가 있습니다. 여와는 여신, 복희는 남신입니다. 여와 보시는 것처럼 위는 사람, 아래는 뱀입니다. 이 여와와 복희가 만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신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화이기도 하지만 이 복희는 아예 신화가 아니고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다.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사망오제 그럴 때 오제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제야사학자에서는 이 복희는 우리 시조다. 그런데 참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틀렸다고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대에서는 민족 개념이 뚜렷 안 합니다. 민족이니 국가니 뚜렷한 거는 한참 후지요. 고대에서는 지역별입니다. 고작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조선 그러면 뭐 만주일대 다잖아요. 근데 우리 만주일대 같은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여진족 그러면 우리도 오랑캐 취급했잖아요. 어찌 보면 같은 우리 민족 동이족인데, 그래서 그때는 동이족이라는 민족 개념이 아니고 바로 부족, 같은 한반도와 만주 쪽에 살지만은 우리 부족이 정통이고 저 여진족은 우리 부족과 다른 오랑캐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대로 보면 부족별. 그 중국 또 예를 들어 중원족이 있고 북방족이 있고 또 동쪽에 있는 동이족들이 있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동아시아권입니다. 그래서 니꺼 내꺼 구분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걸 참 미시하게 볼 때 이건 중국 거다. 이건 오히려 우리 민족의 원류에 속하는 거다. 그렇게 구분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 중국에서는 정통으로 자기들 거다 하지만 또 우리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쪽 사람이다. 예, 싸울 필요 없이 고대의 부족 중에 어떤 실존 같은 신화적 인물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일본 신화입니다. 일본 신화인데 일본에도 여러 하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이제 인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의논하다가 젊은 신, 남자 신, 이자나기, 여자 신, 이자나미 요 두 신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신비한 창을 줍니다. 그래서 이자나기가 보신 것처럼 이 창을 갖고 바닷물을 휘젓습니다. 혼돈의 바다를 휘저어서 들어 올렸더니 그 혼돈의 바다에서 소금물 한 점이 튀어나와서 섬이 되었답니다. 아마 그게 일본 섬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섬을 만들고 바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그 섬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큰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 고대 신화에서 그 기둥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그 기둥을 우주목 또는 우주기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우주목이냐? 바로 기둥이 왜 필요하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큰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 보면 우리 고조선 단군신화에도 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왔을 때 신단수에 내려왔다. 신단수 나무죠. 우주목.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우주목. 또 솥대. 요즘은 솥대보다도 그 요즘 뭐 그렇죠. 바로 트롯 때문에 진또배기가 많이 알려져 있죠. 영동지방에서 사투리인데 그 솥대, 진또배기도 역시 우주목의 일종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주목을 세우고 물론 아주 큰 우주목인데 바로 이나자기와 이나자미가 서로 한 사람은 이나자기는 왼쪽으로 돌고 이나자미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렇게 돌다가 서로 딱 마주치고 서로 보고 뿅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람이 태어났다. 이게 일본 신화입니다. 자, 이렇게 서양도 우리 동양, 중국, 일본도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창시 신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잘 알려진 신화,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박역계시 신화. 근데 이거는 건국 신화지요. 우주를 창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건국 신화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신비한 거 아닙니다. 뭐 그 속에 상징적인 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뭐 단군 신화 같으면 실제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유추해 보면 신석기 시대 때 곰 토템족과 호랑이 토템족이 있었는데 북방에서 더 문명이 발달한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는 환웅이 와서 보니까 곰 토템족과 호랑이 토템족 중에서 곰 토템족과 연합해서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이라기는 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신화죠. 역시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유아 부인이 실제 사람이 알을 낳을 수는 없지요. 무지의 어둠을 깨고 나왔다. 바로 단군신화에서
환웅의 어떤 제안으로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마늘 쑥만 먹고 참았다 곰이 사람이 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드디어 사람이 된 거나 알 속에 깨어난 거나 다 어찌보면 무지의 인간이 도를 닦아서 크게 깨달아 밝음을 얻었다. 이런 걸 상징한다 보면 되겠죠. 박혁 것이 마찬가지 아래서 나오죠. 그래 볼 때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화죠. 자, 그건 좋은데 그럼 우리는 창시신화 없단 말이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예, 한국에도 창시신화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일부에서는 구전 창시신화, 말로 전해 내려오는 창시신화, 거기에서 초감제 창세가 마구알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문헌 창시신화, 문헌에 나와 있는 창시신화. 우리 문헌에 삼국사기, 삼국사에서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건국신화밖에 없는데, 예, 삼국사기, 삼국사 말고 규언사와 환단고기, 부도지에 나오는 창시신화들입니다. 물론 요거 제야 사서들이라서 강단사학자들은 아주 또 비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창세신화의 내용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규언사와 환단고기, 부도지의 위서 문제까지 이게 진서냐 위서냐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냥 제 감각으로 직감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했던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부 구전 창세신화입니다. 초감제 속의 창세신화인데 이 초감제는 제주도에서 굿할 때 시작하는 겁니다. 굿할 때, 굿 시작할 때 여러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초감제인데 여러 신들을 부르기 전에 처음 부를 때 그냥 야, 신 와라 이거 아니죠. 보통 이제 막 대나무를 흔든다든지 그러기도 하고 그 보신 것처럼 징 치고 막 꽹과리 치고 하면서 무당이 춤도 추지만은 이때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속에 여러 신들을 부르는데 그 노래 속에 신들을 부르면서 시작할 때 창세부터 시작되는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요 초감제의 창세에 관한 그 노래들이 몇 가지 본이 있는데 그 중에 소개해 드립니다. 태초 이전에는 천지가 혼합하여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는 채 어둠의 혼돈 상태였다. 이런 혼돈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천지가 개벽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아침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슬이 솟아나서 음양이 상통하여 개벽이 시작됐다. 자, 이거는 어찌 보면 구전보다는 문헌에 나온 것처럼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죠. 오히려 좀 전에 중국의 반고 신화, 일본의 아나자기, 아나자미 이런 신화보다 좀 더 정리가 잘 된,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문헌에 정리할 때 좀 더 다듬지만은 구전되어 내려오는데 어째 이래 정리가 잘 됐나? 과연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거냐라는 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태초의 혼돈의 상태였다. 요거는 성경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시작이 바로 혼돈과 암흑의 시대였다가 하나님이 빛 있으라 이렇게 빛 있고 그렇게 시작되고, 또 중국의 여러 책에서 혼돈으로부터 시작되다가 많습니다. 바로 물론 이제 중국의 우주 발생론에 대한 오래된 책은 주역과 도덕경이죠. 그 주역에서는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이 음양을 뜻하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 만물을 낳고 그렇게 시작되죠. 도덕경에서는 도가 일을 낳고, 일이 뭔지는 모릅니다. 1이 2를 낳고 2가 3을 낳고 3이 만물을 낳았다. 1, 2, 3은 어떤 만물의 진화 단계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추상적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태초의 혼돈 상태에서 점점 천지가 창조되고 하는 것은 장자, 여시춘추, 회남자 등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음양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주역에 처음 나옵니다. 물론 주역도 크게 원래 주역에는 순수 주역 괴와 그 작두기 아시죠? 그 태극기 가운데 태극 주변에 있는 사괴 그러죠. 건고감리 요게 다 괴죠. 원래 8개 36개 나오는데 그 괴, 원래 태극의 괴와 해설에는 음양이란 말이 없습니다. 음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음양을 상징하는
긴 작대기가 양, 작대기 딱 끊어진 거, 요건 그렇게 상징하는데, 그 그걸 주역의 원본을 역경이라 그러고, 그 역경을 좀 쉽게 쉽지도 않지요. 좀 철학적으로 해석한 게 역전인데, 공자님과 그 제자들이 해석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음양이라는 단어와 해설도 철학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 볼 때 음양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개념 자체는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 주역에서 나왔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하늘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자방에서 열리고, 땅은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축방에서 열리고, 사람은 병자년, 병자월, 병자일, 병자시에 자방에서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이 열렸다. 천지인 이 순서도 중국에서 나옵니다. 특히 회남자 같은 경우는 하늘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땅 열렸다. 나중에 이제 소광제는 구체적으로 자시의 천, 축시의 지, 인시의 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면 갑자, 을축 그러면 병자가 하는 거 병인이 맞죠. 갑을병정, 자축, 인묘,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 병망으로 열렸다. 이게 맞는데 원래 구전이라는 게 이렇게 틀린 맛이 있어야 오히려 구전답습니다. 오히려 위에 너무 정리 잘 된 거 이건 좀 믿을 수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거 보면 구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싶은데, 요 갑을병정이라든지 자축인묘라든지 보통 뭐 간지 그러지요. 천간지지 합쳐서 간지라는데, 이 간지는 갑골문에서부터 흔적이 나옵니다. 역시 그것도 중국 문화입니다. 아, 갑골문도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렵습니다. 동이족 문화가 우리 거다 그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우리 거보다는 지역별입니다. 동이족이라고 해서 꼭 우리 지금 한반도 또 만주 쪽만 말한 게 아니고 중국 중원에서 볼 때 동쪽을 대체로 동이로 본 겁니다. 그쪽에서 나온 거.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우리 민족의 원뿔이다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혼돈, 음양 개념, 또 천간, 지지 개념 이런 거 자체가 중국 문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 볼 때 이 초감제는 순수한 우리 민족의 창세 신화라기보다는 중국 영향 참 많이 받은 창세 신화죠. 그 후로 하늘은 점점 맑아져서 청색을 들여왔는데, 하늘 위에도 새하늘, 땅 위에도 새하늘, 지하에도 새하늘, 이렇게 33천, 하늘 위에 새하늘, 땅 위에도 새하늘, 지하에도 새하늘 그러면 9개 아닌가요? 333. 근데 왜 33천이냐? 예, 수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구전입니다. 참 말이 재미있게 다듬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때 세상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어 낮과 밤 모두 캄캄한 어둠일 뿐이므로 인간은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 지, 인이 태어났지만은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는 답답한 혼돈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남방국 일월궁에서 앞이마와 뒷이마에 눈이 둘씩 달린 청이동자가 솟아났다. 앞에 눈 둘, 뒤에 눈 둘이 솟아났다. 이에 하늘 옥황으로부터 두 수문장이 내려 청이동자 앞이마의 눈을 둘 취하여 동방섭제 땅에서 하늘의 축소하니 해가 둘이 돋게 되고, 뒷이마의 눈을 둘 취하여 서방섭제 땅에서 하늘의 축소하니 달이 둘 돋게 되어 세상이 비로소 밝게 되었다. 앞이마에서 해 두 개 나오고 뒷이마에서 달 두 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또박 읽지만은 무당이 굿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뭐 아시죠? 막 춤추면서 그야말로 뭐 하늘의 한신, 뭐 달의 달신, 뭐 동의 동신, 서의 설신 이러면서 쫙 읊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나? 신들렸으니까 바로 자기 아들 그 뭐라죠? 뭐 무당 딸, 무당 아들 그러잖아요. 그게 막 신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다음 계속 또 잘못돼 전달돼 나가고, 또 그러다 또 한 번 잘못되면 또 잘못돼 나가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요거는 제법 많이 다듬어진 건데, 자, 이마에서 달이 나오고 해가 나왔다는 요거는 방고신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중국 방고신화에도 방고가 죽었을 때 아까 그랬죠. 뭐 피는
강과 바다가 되고 뼈와 살은 뭐 산과 들이 되고 벌레가 나서 인간이 됐다는데 왼쪽 눈이 나와서는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이 나와서는 달이 되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닮았죠. 이 초감제는 여러모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강림한 천지왕과 지상의 바지왕이 배필이 되어 대별왕과 소별왕 두 아들을 낳았다. 자, 조금 전에 중국 사상을 참 많이, 중국 문화를 많이 영향받았다는데 요거는 참 그나마 자랑스럽습니다. 하늘에서 강림한 천지왕 천, 지상의 바지왕 지가 배필이 되어 대별왕 소별왕 사람 낳았다 인. 자, 이거는 우리 건국 신화와도 통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천, 땅이 곰이 변한 바로 웅녀 지, 거기서 태어난 단군 인. 예. 물론 천지인 문화는 순수한 우리 거다 그래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의 주역이 음양이 기본이지만 바로 거기도 천지인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역이 크게 원본이 역경이라면 역경에는 음양이라는 단어도 없는 것처럼 천지인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 주역의 괴가 원래는 3개였다가 다시 보태서 3, 3 해서 6개가 되지요. 그 3개가 바로 위에서부터 천, 가운데가 인, 밑에가 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그걸 해설한 역전에서는 음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처럼 천지인도 약간 설명이 나옵니다. 그처럼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문화가 좀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중국이나 우리가 붙어 있죠. 당연히 교류합니다. 교류하면서 그리고 중국 역사 자체도 아시는 것처럼 정통 중화민족만 쭉 내려간 거 아니죠. 별의별 민족 다 있다가 진시황이 통일하고 한나라, 이 한나라가 중국의 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의 중국의 어찌 보면 나라의 민족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민족이 막 섞인 겁니다. 그 진나라가 처음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이라는 이름에서 차이나라는 이름 따왔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한나라 가다가 다시 또 삼국시대 또 나눠집니다. 그러다 또 위진남북조로 바뀌고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원나라한테 지배되는데 원나라는 몽고족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죠. 그 중국 본토를 우리와 같은 동이족이 점령한 겁니다. 그러다 다시 명나라로 또 바뀌죠. 명나라는 다시 중국 본토족입니다. 그러다 다시 청나라로 바뀌죠. 청나라는 또 역시 우리가 무시했던 여진족 쪽이니까 우리 동이족 쪽이죠. 그 중국 땅 본토도 정통 중국 민족과 어쩌면 우리 동이족과 계속 교대해 온 겁니다. 그 청나라하고 지금 다시 또 중국 정통 중국 쪽이 됐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원나라, 청나라는 또 우리 민족 그대로다. 우리가 중국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시다라는 겁니다. 고대에 그냥 큰 부족 개념에서 지역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러다가 민족 개념, 국가 개념이 서서히 정착돼 나가니까 문화도 그렇게 뒤섞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항공대 우시라 교수님 또 이제 내교육대학원의 조남우 교수님 뭐 논문에 보면 참 저도 의미 있게 이해를 하는데 중국 중원족 쪽에서는 음양 중심이고 북방계통은 삼, 천진 삼의 문화 중심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게 여러 이제 객관적 고고 유무를 갖고 분석을 해 나가는데 그래 볼 때 중국에도 천진이 있지만은 중국에는 음양이 중심이면서 천진이 살짝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민족은 천진이 중심이면서 음양도 살짝 있습니다. 서로 융합됐으니까. 그 우리 민족의 천진 문화가 참 많이 있는 근거들이 있죠. 중국은 태극이지만 우리는 실제 양태극이 아니고 삼태극이죠. 바로 세 개로 된 거, 빨강, 뭐 노랑, 파랑. 옛날 대문 같은 데 보면 다 삼태극이죠. 부채의 문양도 삼태극이고, 또 가문사지, 신라 가문사지 터에 돌에도 새겨진 게 삼태극이죠. 우리 문화는 삼태극입니다. 아, 그러면 태극기 바꾸자. 그래서 태극기는 중국의 주역의 양태극에 또 8개를 줄여서 4극 만들었는데 그 삼태극으로 바꾸자. 그래서 뭐 어떤 웃으면서 제가 삼태극 이야기하면 야, 우리 께 삼태극이니까 삼태극 바꾸자. 그런 사람 말하는데 저는 삼태극으로 바꾸는 거 반대합니다. 왜요? 제가 이제 왜 이제
제 강의 들었던 분이 웃으면서 삼택으로 하자 그런 말 나오느냐면, 지금 태극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다. 남북 분단, 위에는 빨간 공산주의, 밑에는 파란색 민주주의, 4대 강대국 속에 꼼짝 못하는 우리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 같아. 참 슬프다. 그랬더니 우리 문화, 제가 삼택 얘기하면 삼택으로 바꾸자. 그런데 저는 삼택을 반대한 이유가, 그러면 남북 분단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될 줄 어찌 아느냐. 그러지 말고 원 하나 딱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 태극기로 바꾸자. 저는 웃으면서 그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문화의 원류를 할 수 있는 천지인이 담겨 있다는 건 참 자랑스럽죠. 예. 그 후 천정은 하늘로 올라가고 두 아들이 남아서 바로 청글량의 무쇠활과 화살을 받아서 내려와 해와달 하나씩 쏘아 별을 만들었다. 아비마에서 해둘, 디디마에서 달둘 그랬죠. 그 중에 하나씩 쏘아서 별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해와 달 별 만들지. 이게 우리 동양사상의 특징입니다. 동양사상에는 해와 달 별을 나라는 동격으로 안 봅니다. 해와 달은 음양, 해와 달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 목성, 화성, 수성 뭐 그런 별들, 여러 별들이 생겼다. 고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와 달, 해둘, 달둘 나왔다가 거기서 다시 별들이 나온, 요게 오히려 우리 동양권, 동아시아권의 문화적 특징입니다. 자, 이게 초감제라면 이제 창세가, 이 창세가는 또 뭐냐면요. 좀 전에 초감제는 제주도에서 무속인들이 굿할 때 부른 노래에 나오는 거라 했는데, 이 창세가는 함경남도 함흥지방의 무당이 굿할 때에 나온 겁니다. 인데 1923년에 손진태 선생이 무당 굿하는 걸 녹음한 겁니다. 아주 귀한 자료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손진태 선생이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이런 거 녹음 안 했으면 전달이 안 될 뻔했는데, 보시죠.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하여, 이건 뭐 불교 영향 받았단 말이냐. 원래 이제 우리 고유 신이 있었는데 불교 영향 받아 이름을 미륵으로 붙인 겁니다. 내용을 보면 불교가 아닙니다. 미륵님이 탄생하여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미륵님이 땅에 네 기둥에 구리 기둥을 씌워서 또 기둥 씌우죠. 우주목. 그렇죠. 옛날부터 이런 신화에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쪽에도 이런 우주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목, 우주기둥이 있는 겁니다. 구리 기둥 세워 갈라놓았는데, 물론 땅과 하늘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은 소뚜껑처럼, 소뚜껑이 꼭지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때는 해도 둘, 달도 둘, 역시 또 둘이죠. 미륵님은 달 하나를 떼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 만들고, 해 하나 떼어서 잠별과 큰별 만들고, 잠별은 백성의 직성별, 큰별은 임금과 대신별로 각각 만들었다. 이런 거 보면 조금 전에 초감제에 나오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단지 이제, 그렇죠. 이마에서 뭐 둘, 그게 다르다 뿐이지. 어쨌든 해 둘, 달 둘인데 그 해 하나, 달 하나를 바로 떼서 별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 시절에 미륵님이 한쪽 손에 은쟁만을 들고 한쪽 손에 금쟁만을 들고 축사하니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 금쟁만에 5마리, 은쟁만에 5마리였다. 그 벌레들이 자라서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장사하여 부부를 맺어 세상에 사람들이 생겼다. 또 벌레에서 사람이 나왔죠. 자, 이게 방고 신화의 영향인지, 방고 신화 아니라도 옛날부터 뭐 그런 신화들은 벌레부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중국 방고 신화에는 방고가 죽은 시체에서 나온 벌레니 그게 사람이 된 이유는 그게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 벌레, 이게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의 뿌리가 하늘에 있다. 천손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좀 자랑스럽잖아요. 예, 천진 문화,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 못지않게 하늘에서 내려온 금벌레가 사람이 되었다. 근데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다. 이 강의 듣는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왜 사람이 인중에서 여자가 금에서 안 나오고 남자가 금에서 나오고 여자는 은에서 나왔냐. 그런 걸 볼 때 이 창세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화일 것이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세계관, 우주관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하늘에서 금벌레 떨어질 리 없죠. 저 백날 하늘 봐도 금 하나 없어서 그렇게 금 떨어지면 뭐 지금 떼부자 됐겠죠. 예.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유추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셔도 조금 전에 나왔던 초감제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좀 황당한 듯 하지만은 재미있잖아요. 오히려 초감제는 뭔가 다듬어진 것 같은 건데 요거는 그나마 순수해 보입니다. 오히려 더. 근데 더 나아가서 미륵이 인간 세상 다스리고 있을 때 석가가 등장하여 미륵에게 인간 세상을 내놓으라 했다. 자, 원래 미륵은, 불교에서는 미륵은 석가의 제자입니다. 제 중에 한 사람이죠. 제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석가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세상 구원을 나중에 미륵이 다시 와서 세상 구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보니까 미륵이 먼저 다스리고 있을 때 석가가 왔다. 그리고 또 내가 인간 다스리겠다 하면서 미륵이 이야기하는 거, 참 석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륵은 석가의 도전을 받고 경쟁하는데, 경쟁할 때마다 미륵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석가가 약이 올라섭니다. 약이 올라서 한 번 더 제시합니다. 자면서 무릎에서 꽃을 피우는 얘기하자. 참 재미난 얘기죠. 보통 창조시나 뭐 또 인간 만들고 우주 만들고 할 때, 특히 인간 만들고 나라 만들고 할 때 나라끼리 싸우거나 또는 신끼리 싸우거나 하다가 만든데, 싸우는 게 아니고 아주 멋진 도력 대결입니다. 자면서 무릎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해서 인간 다스리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륵이 좋다 하자. 근데 미륵의 무릎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석가가 살짝 깨고 얼른 그 꽃을 훔쳐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딱 합니다. 석가 사기꾼이죠. 자, 요걸 볼 때 이건 불교 사회를 비판하는 거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창세 신화는 불교 사회였던, 최소한 고려 이전에 나온 신화겠구나 추측이 되죠. 신화라기보다는 좀 설화에 가깝죠. 이야기에 가까운데 그 요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석가가 딱 사기쳐서 꽃을 빼들어 갔는데 미륵이 참 깨고 보니까 기가 찹니다. 빼들어 간 거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미륵은 역시 점잖합니다. 그러면서 점잖하지만은 욕을 하면서 떠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축축하고 더러운 석가야, 내 세월이 되면은 문마다 솥대서고 가문마다 기생나고 과분하고 무당나고 역정나고 백정나고 합들이 병신 치들이 병신 나고 3,000명 중에 중에다 1,000명의 거사가 날 것이다. 그런즉 말세가 될 것이다. 요거보다 더 빨리 막 흥겹게 하는 게 무당구다는 거지요. 저는 신이 안 들려서 그 정도로는 빨리 못 읽고, 자, 어쨌든 이렇게 바로 석가를 저주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 사회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륵은 떠나가지만은, 바로 석가의 시대는 말세지만은 나중에 다시 온다라는 사상이 담겨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한국의 미륵신앙들입니다. 이 미륵신앙들인데, 이 방가사회상 국보잖아요. 참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국보인데, 방가사회상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좀 닮았죠. 근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죠. 내 팬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한다는데, 이 방가사회상은 미륵입니다. 석가가 아니고 미륵인데, 장차 세상을 구원해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참 멋지죠. 예, 멋집니다. 그 다음 은진미륵불. 예, 얼핏 봐도 엄청나게 크지만 조금 기형이죠. 기형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돌 2개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돌인데 이 위에 돌을 어째 올렸을까? 요즘 같으면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겠지만은 옛날에 이거 어째 올렸을까? 역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분명히 다듬었는데 들어 올릴 길이 없어서 다듬었는데, 그 어떤 스님이 이제 이걸 은진미륵불을 이제 만들어서 채우려고 하니까 도대체 못하겠는데 보니까 애들이 모래 장난을 하는 겁니다.
모래 장난을 하는데 요런 걸 딱 세워놓고 모래를 요렇게 쌓습니다. 쌓고 나서는 그렇게 끌고 올라가서 탁 세웁니다. 거기서 번쩍한 거죠. 물론 신화인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흙을 쌓아서 끌어 올려서 했을 것이다 는 겁니다. 미륵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기형처럼 생겼지만은 아래보다 위가 더 크고 한 자체가 미래를 상징한다. 또 땅보다는 하늘에 기준을 둔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법주사 미륵불입니다. 법주사가 그러니까 안 이렇던데 황금빛 찬란한 거. 예, 그건 최근에 만든 거고. 요게 법주사에 원래 있었던 미륵불입니다. 근데 이게 시멘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청동으로 거기다가 금이 엄청나게 들어갔대요. 네, 참 볼 때마다 저는 그 큰 미륵불보다도 그 금이 탐나던데 뭐 살짝 새나가지만은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아예 막 기와도 금 색깔인데 기와는 금은 아니고 금 색깔입니다. 근데 실제 뭐 왕궁 마당에 큰 솥이라든지 그 솥 같은 거는 바로 물을 담아서 불 났을 때 불 끄기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뜻도 되지요. 그 솥에 금칠을 했는데 빡빡 끌어가서 그냥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금 흔적, 금 덜 끌어간 거. 그게 왜 그래 됐나 하면 모택동 때 문화혁명 하면서 고대 중국의 뭐 유교 문화 이런 거 다 그냥 공산주의 사상과 맞지 않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때 민중들이 가서 막 그야말로 이제 이때다 싶어서 금을 막 끌고 가고 심지어는 뭐 불상 같은 거 목 쳐나르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게 제가 법주사 갈 때마다 그게 생각나던데 저거 끌고 갈 수 없을까. 예,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이런 미륵신앙이 우리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옛날부터,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거는 단어는, 미륵이라는 말 자체는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원래 이런 우리 민족 속에 이런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아까 시작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의 신화에는 건국신화부터 시작된다. 또 우리 민족은 현세 중심이다. 내세니 뭐 그런 거, 미래니 이런 거 약하다 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삼국 유사의 당군신화부터 나오고 그 이전에 기록된 역사책들이 발굴이 안 됐을 뿐이죠. 삼국 사계에서는 당연히 어떤 신화적인 거나 허황된 건 실지 않았습니다. 그 중국의 춘추, 그러면 공자가 편찬한 책이죠. 그 춘추라는 책 자체가 역사를 편집했지만 공자의 정신이 괴력난신은 피한다. 괴상한 것, 난잡한 것, 또 귀신 같은 얘기, 또 괴력난신, 예, 또 폭력적인 거, 이런 거 피한다. 그래서 객관성 있고 이성적인 것이 읽는다. 요게 춘추사관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삼국사기도 그런 것처럼, 사마천의 사기도 그런 것처럼 김부식 역시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신화적인 거는 안 싫었습니다. 뭐 김부식 물론 뭐 사대주의 사학자다 비판도 많은 거 맞습니다. 실제 사대주의 중국 사상보다 더 뛰어난 거 그런 거 피하는 거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삼국사기를 대단하게 본 것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자료만을 선택하지 허황된 구전 같은 건 실지 않는다. 이런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화가 안 실려 있는 겁니다. 그 삼국유사에 실렸는데 삼국유사도 뭐 편집한 이론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화라고는 당원신화밖에 없으니까 그 이전 신화들 창제신화, 미륵신화 이런 걸 모르니까 안 실었을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창세신화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민족은 현세 중심이다. 물론 참 우리 민족이 현세적인 거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장차보다 지금 현재를 많이 따진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증거 중에 우리 민간 신앙 속에서는 미래 장차를 내다보는 미륵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신화 속에서 비록 이제 어떤 인정된 역사서에는 없지만은
무당굿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려오는 거 속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초감제 창시가는 무당굿 하는 것이라면, 자,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전신 하나 있습니다. 마구알미설화입니다. 참 많이 알려진 거죠. 이 마구알미설화는 제주도, 강원도, 전남, 경기도 고루고루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제대로 정리가 좀 덜 됐을 뿐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아까 초감제는 제주도에서, 또 창세가는 함경도에서, 이거는 전국에 고루 나온다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우리나라 원형 문화에 가깝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신화라 볼 수 있는데, 자, 보시죠. 제주의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의 수많은 오름들 치맛자락 흙을 담아서 만들었고, 성산리 앞바다 소섬은 오줌 누워서 만들었고, 키가 얼마나 컸던지 한라산을 베고 누워서 다리 뻗으면 다리는 제주도 앞바다에 걸쳤다. 웃기죠? 황당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순수합니다. 오히려 더 참 살펴볼 만한, 정말 민간인, 순수한 민간인 속에서 내려온 설화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강원도 명주 노갈미는 손이 크고 힘이 좋아서 쭉쭉 끓으니까 산이 되고 들이 되고 골이 되었다. 골이 나옵니다. 또 전남 해주 마구갈미는 완도 앞바다에 큰 이제 섬이 있는데 섬 사이에 강이라 되어 있지만은 바다겠죠. 엄청나게 깊은데 마구갈미가 거기 있으면 고작 허벅다리밖에 깊이가 안 되더라. 아주 깊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강원도 양주 노갈미는 노고산석을 쌓았는데 얼마나 컸는지 노고산과 불국산에 걸쳐서 오줌을 누니까 문학재 고개에 있는 큰 바위가 깨져나갔다. 다 공통적으로 마구갈미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바로 그저 긁으면 산이 되고 들이 되고 오줌만 못 넣으면 바위가 깨지고 뭐 이런 겁니다. 가만히 봐도 느낌이 오죠. 옛날에 할배들이 애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 이게 설화입니다. 이게 오히려 순수하게 꾸밈 없이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듣고 자란 애가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자란 애가 진짜처럼 생각하다가 또 이제 거기서 막 양념 좀 쳐서 또 손자한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설화입니다. 자, 그 중에서 좀 더 정리된 마구갈미 설화를 보면요. 아주 먼 옛날 해도 달도 없이 어둡기만 한 세상에 마구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잠만 잤는데 잠자는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하늘과 땅, 하늘이 무너져서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땅도 차마 버티지 못하고 막 갈라지고 무질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구가 이제 오줌 마려워서 깹니다. 깨서 기지개 쭉 하니까 하늘 땅이 갈라졌다. 방구보다 훨씬 낫잖아요. 방구는 억지로 들어 올려서 하늘 땅을 갈랐는데, 우리 마구갈미는 그저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하니까 하늘이 쫙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하늘이 들어 올려지니까 해도 별도 달도 제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구가 드디어 오줌을 누니 오줌이 흘러서 바다가 되고, 그래도 또 마구는 잠이다. 아마 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한라산을 베고 오른발은 동해바다에, 왼발은 서해바다에. 아까 제주도 할망보다 훨씬 더 이 마구갈미가 더 크죠. 제주도 선문대 할망은 제주도 안에서 누워서 한라산을 베고 다리는 제주도 앞바다에 닿는데, 여기는 다리가 동해바다, 오른쪽은 동해바다, 왼발은 서해바다까지 됩니다. 자, 그러다가 물장구 치니까 온 땅에 물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려다 보니까 다리 사이에 땅 줄줄 긁으니까 역시 거기에서 산맥이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한숨을 한번 크게 쉬니까 그게 태풍이 되어서 흙과 돌만 나무들이 확 날아가서 황량한 만주벌판이 생깁니다. 그때 또 음식 만들 줄 몰라서 마구갈미는 그냥 큰 산을 뽑아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이빨도 아프고 맛도 없죠. 그래야 뱉었더니 북쪽으로 날아간 게 백두산이 되고 남쪽으로 날아간 게 한라산이 되었다.
참 재밌죠. 또 그렇죠. 그 외에 이렇게 이제 한반도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마고는 떠납니다. 자, 마고알미 순수하게 우리 민족의 오리지널 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설화지요. 그렇죠. 어찌 보면 유치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유치한 걸 넘어서 참 재밌고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속에서 우리 원형 문화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 개 보면요, 마고알미설화는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갱고할머니시라는 또 이 마고알미가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바로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우리 한복이니까, 이런 옷이 아니고 한복이니까 뭐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햇빛이 가린 겁니다. 햇빛이 가리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고 해서 추방당합니다. 마고알미도 추방을 당해요. 또 보면요, 제도 설문대 할망이죠. 이 설문대 할망도 역시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사람들한테 내 옷 만들어주면 육지까지 갈 수 있는 다리 놔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도 사람들이 옷을 지었는데 워낙 크니까 미처 옷을 다 못 만듭니다. 그래서 다리 만들다가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죽도 마귀 할머니는요, 옥황상제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인간 세상은 어떤 둥근 돌, 요 힘으로 다스린다는 걸 알고 그 둥근 돌을 훔쳐가 자기가 인간 세상 다스리려 하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마고알미가 좀 유치하다, 그야말로 옷 만들어서 그거 좋다고 춤추다가 그야말로 그냥 햇빛을 가려서 가뭄 들게 하고 또 이렇게 막 돌도 훔치고 이러냐.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앞에 초감제나 창세가를 보면 남자 중심의 신화지요. 근데 이 마고알미 여자잖아요. 여자가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까 여성 중심. 그래 볼 때 이 마고알미 신화는 앞에 초감제 창세가보다 훨씬 이전에 북에 가는 모계사회 중심 설화입니다. 그런데 이 마고가 이렇게 실수하는, 신과 가까운 거인이 그냥 옷 만들어 입고 싶고 그냥 옷 만들어 좋다고 춤추다가 그냥 쫓겨나고 또 세상 통치하고 싶어서 돌 훔치고 이런 거 보면 마고알머니의 신성을 떨어뜨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북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런 걸 만들어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모계 사회였다가 북의 사회가 되잖아요. 모계 사회는 당연히 여자가 중심입니다. 근데 그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할매가 아니고 할배입니다. 할배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듣는 손자가 그러겠죠. 마고알미가 이럴 때 할배는 뭐 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고알미도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알고 보면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짓도 했다, 이렇게 싹 이야기를 뒤바꾼 느낌이 나죠. 그래서 모계 중심 설화가 북의 중심 설화로 살짝 바뀌는 그런 느낌 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감제 창세가는 다듬어진 신화에 비해서 마고알미는 더 순수한 민간 신화, 신화라기보다는 설화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모성 중심, 모계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마고알미 신화 속에는 민간의 소박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겨있는 한국의 고유한 형태의 창세 신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마고알미 신화는 아까 초감제와 창세와 달리 전국에 여러 군데서 흩어져 내려온다는 걸 볼 때 우리 민족 민간인 속에서 비록 우리 오래된 책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옛날부터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창세 신화가 있었다는 흔적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